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요시다 시즈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도쿄는 언제나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득 메운 고층 빌딩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 그리고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익숙하고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일본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쿄 한복판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저는 그저 일본은 늘 그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조차도 불안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 도쿄 강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습니다.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명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테이블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흔들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흔들림이 멈추고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도로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쿄 규모 7.5 강진 발생, 피해 속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언제든 더 큰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괜찮니, 시즈카야? 이번 지진은 너무 심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어.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며칠 뒤 학교에서 중요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지 중에 유럽 또는 한국 중 선택.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을 가는 것이 훨씬 멋진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하지만 저는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본을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유럽을 선택하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저는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자. 그리고 저는 학교에 제출할 수학여행 신청서에 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알지 못했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지?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단순한 여행이 아닐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평생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해 온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일본인들이 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저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경험. 도쿄를 떠날 때까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닐 거라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빠른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출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과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전광판이 있고 버스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본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건 일본보다 훨씬 편리한데 도쿄에서도 버스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며 정확하게 도착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시간이 표시됐고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동 발권기 앞에서 티켓을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교통카드 한 장이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교통카드가 있지만 지역마다 카드 종류가 다릅니다.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불안하고 미개한 나라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질문.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이렇게 배웠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보던 뉴스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항상 부정적인 나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편리하고 깨끗하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충격.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역사 안내판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895년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춰진 역사.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춰진 것이 더 있는 걸까요? 한국인 친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사실이 한국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는 다루지 않는 수많은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전범 역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혼란과 깨달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과 같은 시즈카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올바른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감춰진 것들이 더 많았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여행이 남긴 의미. 이제 저는 한국에 온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다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을 일들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평생 한국을 부정적으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해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일본인들은 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저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도쿄를 떠날 때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출입국 심사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훨씬 편리한데? 도쿄에도 버스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변동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고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티켓을 사려 했지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교통카드 한 장이면 다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카드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미개하다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이렇게 배웠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보던 뉴스와 교과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에 의존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일본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했던 역사가 수많은 전시물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용서합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추어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역사를 인정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 사실을 배운 적이 있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더 발전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거리는 도쿄보다 더 활기찼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도로를 보니 대부분이 전기차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도쿄보다 더 편리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일본 제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일정은 명동 방문이었습니다. 명동에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보지 못한 브랜드들이 명동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보다 훨씬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더 이상 활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검색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검색하며 깨달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보다 항상 뒤처졌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과 같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일까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과 현실의 차이를 마주한 저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한국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배웠습니다.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항,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와 지하철.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동의 상인은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 본 문구,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용서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증오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워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깨달음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이야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시즈카야, 한국에서 별일 없었지? 괜한 말 듣고 온 거 아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할머니는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시즈카가 아닙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유럽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적어도 될까? 아니면 한국을 부정적으로 써야 할까?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을 있는 그대로. 한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도시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을 단순히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즈카, 좋은 경험을 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역사,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한국의 발전,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에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배우기 위해.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릴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일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진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제가 찾고 싶었던 모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에서 제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